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밤중인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자, 이 시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우선요, 윤 대통령이 올공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아주 단단한 비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재명이를 전부 다 직격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했던 이 성남시에서 말이죠. 지금 그 연구원, 성남시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유독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300여 명의 직원들이요, 일제히 대피하는 긴급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 통폐합해서 대전으로 데리고 간다. 요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전 세계 대한민국 정도의 이런 그 나라에서 이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대국일수록 전부 다 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사관학교 간에 이 공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름만 사관학교일 뿐이지 내용은 육해공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울타리 안에다 넣어놓고 가리킨다?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단에서 말이죠. 이런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 참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자, 이재명이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전작권도 빨리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왜 미국이 왜 이제 그 반환해야 될 말하자면 전에 미군이 쓰던 이 군사기지 왜 우리 정부한테 제대로 반환을 안 해줬냐? 요거 빨리 좀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딱 보란 듯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셸 대사가 말이죠.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만났어요. 이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런 발언한 것 자체가. 그래서 주한미 대사가 지금 새로 부임한 미셸, 이 주한미 대사가 만만치 않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상당히 강단 있는 이 외교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지금 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성남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유독성 물질 뭐냐면요, 하이드리진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분당 야탑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드리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 하이드리진 이거는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켓이라든가 우주선 추진체 연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관할 소방대에서는요 유해 물질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을 해서 이 화학 보호복을 착용하고 사고 실험실로 진입해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흡착부를 사용해서 유출된 이 하이드로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유출 사고 당시에 연구실 건물에 있던 직원들 300여 명이 긴급 대체했는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출된 하이드로진의 양은요 약 200ml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에서는요 하이드로진 용액이 든 유리병을 보관한 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지금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말이죠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 뉴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요 배의철 변호사가 자 오늘 오후에 지난 5일 날 오후에 윤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윤 대통령이 지금 그 당부한 대청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메시지가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고요. 올림픽 공원에서 참정권 침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가요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대로 해당 발언을 옮겨 적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청년들이요, 이 참정권 침탈에게 강력히 저항하는 그런 이 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한 국가의 전망은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에 달려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청년들이 좌절의 늪에 빠져 도전을 포기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의 가혹한 현실로 인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 힘들다는 편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청년은 미래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청년 여러분, 기득권 세력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고 대견하며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청년들이 강건하도록 청년들에게 힘 주실 것을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은요,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은 뭐냐? 윤 대통령이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어려운 고통스러운 나라를 이겨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요, 윤상현 의원이 아주 좋은 메시지를 중요 현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해공군 사관학교 합친다는 거, 육해공군, 굉장히 참 위험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수사권의 폐지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일같이 열심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지금 이제 합동성을 과거화한다는 취지에서 육해공군을 합친다, 사관학교를 합친다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냐? 정말 합동성을 가능하는 거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이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명분은 분명하다. 합동성 강화, 스마트 강군, 그런데 현장 반응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용역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91.3%가 반대하고 있다요. 이건 뭐 압도적인 그런 수치이고 이거는 사실상의 거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왜일까요? 군은 효율만 갖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곧 전투력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정권은 충분한 설명도 공감대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 이재명은 뭐냐? 육사가 3번이나 쿠데타의 중심이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은 단순한 역사 평가가 아니다. 정책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관학교 통합, 정말 군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과거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현재의 집단 전체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집단 책임론이다. 성경 에스겔 18장은 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현대 법치주의도 같은 원칙 위에 서 있다. 책임은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출신, 집단, 과거, 이력으로 확장하는 순간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된다. 군 최고 통수권자가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들의 사기와 자금식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국가는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군 개혁은 정치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이다. 감정이 아니라 전문성의 영역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얘기예요. 환율.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었는데,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고, 미국이 이에 사실상 공조했습니다. 저도 이거 이미 분석해 드렸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봉기 드문 미일 간의 협력인데, 왜 중요하냐? 일본은 필요하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는 나라이다.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국채 보유국이고, 미국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조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원화 환율 방어에 나섰는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에서 1,440원대로 안정이 됐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남는다. 왜 우리는 일본처럼 미국과의 공동대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 식료품, 사료,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실제 수치를 보자.
경유가 33.7%, 휘발유가 23.1%, 그리고 파가 37.1%가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는 3.2% 올랐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크다. 이게 바로 역진적 세금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한다. 첫째, 한미 통화 협력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통화 수합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꺼내내라. 둘째, 환율 하락이 실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이다. 셋째, 금리 인상으로 환율을 잡겠다는 접근 신중해야 한다. 효과는 불확실하지만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확실하게 증가한다.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은 환율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다.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요, 서울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인데요.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지만은 국민 60% 이상이 반대했다. 그럼에도 입법을 강행했다. 이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말하자면 줄일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제거한 것이다. 영국 사례를 보자. 영국은 오랜 기간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를 했다. 하지만 경제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이 구조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로스킬 보고서인데 결론은 명확했다. 완전한 분리는 비효율적이며 중대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영국은 제도를 수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영국이 수백 년 시행착오 끝에 버린 길을 지금 우리가 다시 가고 있다. 이건 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검증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하나다. 범죄를 잡으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것.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갈림길에 있다. 군개혁이 정치로 흐를 것이냐, 환율 정책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것인가, 사법 개편이 정의를 강화할 것인가. 정답은 단순하죠. 국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로,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윤상현 의원의 글이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보사항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윤상현 의원 이번에 선거 국조 투기를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견도 제가 내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구냐? 역대 6회 공군 참모총장들 9명이 아니고 46명이군요.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말이죠. 요 내용이 굉장히 좀 길어요. 자, 그래서 길지만 이제 핵심 중심으로 길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보면은요, 자, 역대 사무총장단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사무총장의 이 발언,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요, 46명이 동시에 하나의 입장을 낸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례적인 것이죠. 그 정도로 사관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어마어마한 정책적 오류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논리는 원인 진단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군인의 정치개혁 문제를 갖다가 특정 사관학교 문제에서 전체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다. 즉 개인의 일탈을 교육 시스템의 전체 개편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 처방이라는 것이죠. 옳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 전문성 훼손이 우려된다. 그래서 6회 공군은요, 작정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지상전, 해전, 그 다음에 공중전. 각 군 사관학교는 그에 맞는 전문 장교를 형성화했는데 통합 시 정체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있어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예산, 부지, 교육체계 개편 등 현실적 준비가 미흡하다. 따라서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 공청회라고 하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자, 그러면 정부는 왜 밀어붙이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 군 통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쿠데타와 최근 군 정치 개입 사건에서 육사 출신 비중이 높다는 인식,
특정 인맥과 출신의 중심 구조를 깨겠다.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효율성을 노립니다. 중복 투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통합교육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발언한 걸 보면은요, 단순한 효율성보다는 군 권력의 구조를 재편하는, 그러니까 육사의 힘을 쫙 빼겠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쿠데타를 3번이나 했는데 책임을 지은 적이 있느냐? 이번에 책임을 지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폐합의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기제 자체가 잘못 설정돼. 보복적으로 지금 통폐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육사를 좀 없애겠다고 웃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합동성이 중요하냐, 전무성이 중요하냐,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건 뭐 명백한 거 아니에요? 자, 같이 교육한다고 합전 작전 능력이 강화됩니까? 웃기는 거죠. 합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군의 전문성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군 전투기의 조종사, 해군 잠수함의 장교, 육군 기갑 지휘관, 어떻게 초기 교육부터 완전히 다른 역량이 요구되는 건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기초적인 전문성마저 약화돼서 실전에서의 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반드시 말이죠, 반드시 백지화 시키도록, 백지화가 되도록 강하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요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산업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나아가 3군 산업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 여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장교를 길러낼 것인가, 각군의 전문성과 협동성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인재가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군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각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해왔다. 합동성은 각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요, 육군 참모총장 18명, 해군 참모총장 13명, 공군 참모총장 15명 모두 46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가운데 육군은 9명, 해군이 6명, 공군 11명, 26명이 공군 호텔에서 간담회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겠죠. 강력 비판해서. 자, 그래서 TV조선에서 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과연 몇 나라나 되냐입니다. 몇 나라나. 이렇게 다 합동으로 학교하는 나라가. 그래서 육해공군 사관생들을 4년 내내 하나의 학교에서 완전히 통합해서 양성하는 사례는요, 주요 군사 강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국제 비교의 결론입니다. 자, 주요 국가 모델을 보면은요, 군사력 상위권 국가들을 보면 공동 패턴이 분명합니다. 미국은요, 육해 공군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영국도 육해 공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불란서의 때는 군종별 사관학교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요, 방위대학에서 공통 학부 교육을 마친 이후에 군종별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아요. 인도는요, 국방사관학교 공동의 기초 교육을 받아낸 다음에 각군 사관학교로 분리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직은 통합, 슬림화되어 있지만 군종별 전문 교육기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통합형 4년제 단일 교육은 사실상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완전 분리형, 미국이라든가 영국처럼 절충형, 이렇게 절충형 초기는 공동교육하고 이후로는 분리하는 일본과 인도처럼. 왜 분리가 기본이냐? 핵심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군종별 전문성이 압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야, 육군은 시설안전 중심, 그래서 부대 지휘와 전술 운영이 중요하고, 해군의 경우는 함정 운영, 항해, 원자로 해양작전,
공군의 경우는 항공과 우주, 첨단 무기체제 조종, 이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직업군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초기부터 동일 커리큘럼으로 묶어놓으면 전문성 약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합동성이 중요한, 그 합동성을 배양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 울타리에다가 딱 한 학교에서 같이 해서 합동성을 강화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다. 요거를 지금 우리 참모총장단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미 대사. 자, 미국 대사. 그러니까 이제 미셸 대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미군 공유지 반환이 왜 이렇게 늦느냐? 빨리 하라. 이렇게 지시한 날 주한 미 사령관하고 회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직접 관련 뉴스, 그러니까 TV 조선에서 이거를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보도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요 TV 조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공여지 반환이 늦어지는 걸 상당히 높은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가 한미 간 새로운 현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이틀 전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어제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SNS를 통해 연합방위 태세와 굳건한 동맹을 강화하겠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란히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이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도 안 비워주는 데도 많이 있고 상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한미양국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기로 했지만 경기 북부 4개소 등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택기지를 짓는데 10조 원이 들었다며 현재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핑계에 가깝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경기도와 용산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대미투자 1호와 쿠팡 문제 등으로 한미 간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 수위가 높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보의 필요성을 파악한 다음에 또 한미 양국이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안보 이외의 목적으로 이걸 활용하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당시에도 미군 공유지 국가주도 개발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문제를 꺼냈는가?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미군 공여지를 돌려준다고 해서 금방 돌려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려주겠다 하면 조사가 되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환경 정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환경 정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환경 단체 다 검토 그치고 말이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길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게 통상적인 예라 이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대로 야, 우리한테 돌려준다 해서 너희들 평택으로 다 떠났잖아. 빨리 내놔.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주한미군이 점령군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해명문은 내놨지만은 그 해명문이 진짜인지 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진짜 이명의 생각인지는 이거는 좀 지나가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점령군에 넣다가 난리가 나니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인식은 지금 미국 쪽에서 볼 때는 말이죠. 본인이 어떻게 의도했든 간에 별로 한미동맹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 조야의 우려이고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렇게 주한미군의 이제 이 공여지 약속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지켜지느냐? 그거 빨리 갖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주한미군 만났다는 거는 일종의 이재명의 의견에 대한 말하자면 분노의 표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상식적 해석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런 행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말이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외부에 타겟을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타겟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때리면 결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만 해도 지금 민당 내부에서도 이건 안 돼. 총선 끝난 거야. 특히 수도권.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가지고 지금 반발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일거에 덮으려면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좌파들, 아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한미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하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여당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재명이 입 딱 닫고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민단체 같은 집회하면 저거 법으로 처벌하라고. 이러니까 미국이 이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재명이는요, 아주 친중, 그리고 사실상의 이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이 미국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다는 걸 다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검찰 보안수사권 공소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보안 검찰의 보안수사권 이런 것들을 이 분노가 국민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딱 반미 쪽 시각으로다가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영수님하고 YS 박님, 또 보니까요, 사필기정님 요즘 많이 나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시 28분인데,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좀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일 아침 일찌감치 다시 중요한 뉴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